Audio Jungle. 자, 오늘은 사운드 앤 센스 이제 시 특강 시간이에요. 교재는 이렇게 생긴 책인데 이게 지금 수입이 안 될 거예요. 하도 국내에서 복사들을 많이 해서 미국에서 이제 원서를 잘 안 내보내요. 그래서 구매하려면 저도 이거를 비싸게 아마존에서 구입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원래 쓰던 그 수입 업체한테 그동안에 제가 사운드 앤 센스를 제일 오랫동안 강의했었기 때문에 뭐 수입이 안 된다니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페이지를 여러분들께 카피를 해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굳이 교재를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이 교재에서 부분 다루는 건데, 다루지 않은 것들은 또 제가 원래 또 영미시의 이해 거기서 또 같이 다뤄요. 그래서 제가 1, 2월에는 지금 영미시의 이해라는 강좌 본 강의와 이 사운드 앤 센스 특강 합쳐가지고 아마 시 작품이 한 7, 80개 정도 아마 강독이 들어갈 거예요. 자, 제가 모두에 아까 뭐 아웃풋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사실 여러분들이 오시면서도 그런 생각 안 했어요? 문학? 그걸 강의까지 들어가야 돼? 시간 아깝게? 뭐 그냥 해석 열심히 해가지고 풀면 될 텐데, 물론 어떤 해들은 정말 쉽게 쉬운 시가 나와서 꼭 문학적 뭐 시를 공부 안 한 사람도 풀 수 있도록 풀 수 있을 정도로 문제가 나오는 해도 있고, 어떤 해는 정말 어려운 시고 해석 자체가 안 되고 문제도 어려워서 아예 손도 못 대서, 그게 재작년의 경우였거든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뭐 어떻게 준비는 해야 되는데 이제 막막했을 거예요. 그다음에 문학이라는 장르가 연교론이나 영어학도 마찬가지지만 전공이라는 과목이 대개 초수 때들은 난리지예요. 근데 최근 기출문제는 늘 뭐 사오적 보면은 난리지의 양들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난리지의 양들이 점점 줄고 결국에는 언어시험 같은 거라. 수능의 언어시험. 기출문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영어로만 되어 있지, 이게 다시 국어로 되어 있다면 수능 언어 영역과 비슷하게 지금 출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렇게 많은 이론을 내가 서브노트 만들었고 뭐 원서 강의서부터 죄다 정리를 엄청 다 해놨는데 시험장 가버리면 그 정리한 이론 다 필요 없고, 하물며 외웠던 것조차도 지문에 다 나와줘요. 거기서 찾아서 쓰는 거라. 또는 거기에 찾아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쓰는 거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야, 이거 일반 영어구나 시험이, 이 얘기가 나오는 거라. 이게 뭐냐면 지문이 일반 영어가 아니라 결국에 이거는 난리지를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한두 문제는 있어요, 분명히. 하지만 대개는 난리지의 문제가 아니라 지문에서 얘기한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빨리 써야 되는 시험이었구나. 내가 이 아웃풋을 그동안에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뭐 하반기에 가면은 무슨 뭐 모의고사다 그래서 맨날 뭐 모의고사 답안이나 외우고 있고, 강사들의 문제 그거 그냥 외우면 어떻게 점수가 좀 나오겠지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그렇게 공부하다가 실제적으로 이 기본이 안 돼 있다 보니까 항상 자기가 생각한 것에 대해서 명료하게 빨리 뽑는 것, 내보내는 연습이 가장 중요한데 그 연습이 안 되다 보니까 항상 후회와 또 뭐 여러 가지 고배의 쓴잔을 맛보기도 하는데, 자, 문학은 어떻게 나오느냐? 저도 예전에는 한 15년 전에는 문학을 노량진에서 어떻게 했냐면 문학사 강의합니다. 작가 특집 얘기합니다. 이 작품의 문학사적 의의 강의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몇 문제씩은. 근데 최근에는 텍스트로서 그냥 작품이 어떤 작품이 나오느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읽을 수 있는 수준, 교과서에 실릴 수 있는 수준의 작품들을 내요. 이유는 단 하나, 우리는 영문과 대학원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중고등학교 영어 선생님 선발 시험이에요. 그거를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뭐 제 영역은 아닙니다만, 영어학도 왜 대학원 걸 하십니까? 중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 되기 위한 수준의 것을 여러 번 반복을 하고, 그것이 자기가 이해가 확실해지면 문제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일반 영어처럼 이렇게 나오니까, 뭐 올해 뭐 사운드 그게 영어학입니까? 일반 영어입니까? 지문은 영어학, 문제는 일반 영어. 또
교육론 스캐닝 쓰라며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 하자고 그 많은 서브노트를 했냐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에요. 점점 그건 사인을 준 거예요. 평가원에서. 여러분들 더 이상 전공 공부한다고 이거 되는 게 아니라 기본기가 돼 있으시면 당일 컨디션을 발휘하셔서 잘 읽고 잘 쓰고 오십시오. 이 시험이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기본기가 돼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는 거지. 그래서 기본기를 갖춘다는 것은 뭐야? 물론 영어적인 기본적인 능력이고, 그 다음에 사고력이고, 이해력이고, 그 다음에 아웃풋. 내가 쓰고자 하는 것을 빨리 말할 수 있고 쓸 수 있는 것. 일단 우리말이라도. 그 다음에 영어로 트랜슬레이션 하는 정도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데, 사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사범대에서, 대학 다닐 때 그런 연습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연습을 안 하고서 졸업했는데 시험은 그걸 내는 거라. 그러니까 수험자들이 되게 당황하는 거지. 차라리 무슨 이론을 딱 내서 필독서 100권입니다. 연결원 20권 이렇게 내면요. 아마 여러분들 미친 듯이 하겠죠. 범위 딱 정해지고 달달달 외울 거야. 잠도 안 자고 공부하겠죠. 근데 이거는 기본기를 요구하는 시험이다 보니까 막막한 거라. 뭘 해야 되냐. 무슨 책을 봐서 거기서 시험이 나온다면 내가 어떻게 해보겠는데 이거는 무슨 책을 본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라고 그러고 기본기가 돼 있어야 된다는데 이제 와서 내가 1년 동안 어떻게 기본기를 다져? 다시 중학교 1학년으로 다시 가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되게 수업 초수들 또는 시험을 한번 치러본 재수분들이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요. 문학이 어떻게 나오느냐? 마찬가지예요. 기본기로 나와요. 저도 작품을 선정할 때에 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작품들 임용고사 여기 노량진에서는 강의를 못해요. 상당수 작품들은. 왜? 학교 다닐 때는 16세기, 17세기 신고전주의, 시 이런 거를 계속 공부했어요. 그러나 임용고사에서는 중고등학교의 학생들에게 가르칠 법할 만한 텍스트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문학 이론이 아니라 설명할 수 있어요. 아이들한테 이거를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문제들이에요. 문학이라는 게. 이해되셨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영어를 지금 잘해야 되는 시험이죠. 핵심은. 그쵸? 영어를 잘하는 시험이 돼버렸어요. 그럼 영어라는 것은, 잉글리시라는 우리가 언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영어. 오디너리 랭귀지죠. 단어 많이 외우고 또 독해 연습도 해야 되고 거기에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패러프레이즈도 해보고 그걸 계속 연습을 쭉 해야 되고요. 일단 그게 돼야 뭘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필요로 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문학은 figurative language를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ordinary language는 일반 영어 시간에 문학 시간에는 figurative language를 왜? language라는 것은 어느 언어든 ordinary language가 있고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가 있고 수사학적인 비유적인 언어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학을 공부할 때 시를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영어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figurative language의 텍스트를 공부하자라고 마음을 먹으시면 이것이 문학의 한 영역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내가 영어라는 언어의 감도 늘리고 또 생각도 좀 해볼 수 있는 사고력도 늘리는 그러한 과정으로서 생각하시면 아마 이 시간이 꽤 유익한 시간이 될 거예요. 이 작품이 나오겠지? 막 외우고 주제는 뭐야? 집에 가서 이 작품의 주제는 이거. 그건 중고등학교 때 했던 방식이고 우리는 그런 거 안 나온다는 말이에요. 항상 시험에서는 모르는 작품이 나올 것이고 나오더라도 아까 말한 두려워할 게 없는 게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칠 법한 작품이 나오기 때문에 레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단 그 해석해보고 읽어보고 그것을 빨리빨리 아웃풋해보는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것뿐이다 이 말이죠. 제가 여러분들 오늘 아까 수업 시작 전에 잠깐 해석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좀 되세요? 되기는? 일단은 쓰긴 쓸 수 있죠. 뭐라도 틀리건 맞건. 그쵸? 그 의미가 뭐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문학 텍스트를 언어다, 그냥 문학 공부다라고 영문과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되고 우리는 사범대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이들이 어떻게 읽을까라고 상상을 하면서 선생님으로서 미리 아이들의 입장에서 해석도 해보는 거예요. 왜? 그래야 이 단어가 일반적으로 우리 오디너리 랭귀지에서는 이런 뜻인데 시에서는 이런 의미로 쓰는구나 라고 이제 학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시 하면 결론적으로 시라는 것도 해석이 안 된다. 일단 어휘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문법이에요. 문법이 안 되기 때문에 시가 안 보이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저와 수업을 하시면서 보시게 될 것이고, 어쨌건 오늘 첫날 여러분들 첫 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나눠드린 자료에서 처음 페이지, 그거 말고 1강, 2강 이거 없나요? 있죠? 예. 자, 사운드 앤 센스 특강 과정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보시다시피 오늘은 What is poetry? 즉 시란 게 무엇이냐? 그래서 영문과에서 하는 수업이 아니라 제가 영어 선생님으로서의 시를 보는 법, 영문학도로서의 시를 보는 게 아니라 영어 선생님으로서의 시는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라고 우리가 시를 오늘 볼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라는 게 이런 겁니다. 오디너리 랭귀지랑 다릅니다. 오디너리 랭귀지로 한 권의 책으로 이만한 분량으로 글을 써야 될 것을 시에서는 압축적으로 요만큼만 써놓지 않았지만 우와, 그 안에 이런 내용도 있고 이런 내용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야, 굉장히 비밀스러운 압축된 언어로 구성되어 있는 게 시입니다. 고로 시를 공부할 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figurative language를 공부할 것이고 하나는 똑똑해지자고 하는 겁니다. 왜? 디노테이션 되어 있는 글들은 사전만 있으면 읽을 수 있어. 근데 시는 사전이 있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뭔 의미야? 라고 사고를 계속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문학을 가르치는 게 교과서에 문학이 뭐 소설이든 시든 한 단원으로 들어가 문학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문학적 지식을 주기 위한 게 아니라 함축된 언어, figurative language 이런 것들도 배우고 그 다음에 사고력을 늘리자는 거예요. 상상력을 늘리자는 거거든요. 그게 문학 교육의 취지거든요. 이해되셨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그 시간을 한번 가져볼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시를 이제 읽어볼 거예요. 읽어보는데 주로 다음 주에는 비유법에 대해서 특히 은유법을 강조할 거고요.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디노테이션과 코노테이션 요걸 중점적으로 다룬 작품들을 볼 거예요. 디노테이션이라는 것은 명시적인 거죠. 코노테이션이라는 것은 함축적인 것이잖아요. 보일 때 읽었을 때 이 단어는 예를 들어서 하우스라고 써 있다. 그런데 해석은 집이지만 의미는 무덤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해되셨죠? 그런 언어의 차이를 한번 볼 것이고, 그 다음에는 명절이네요. 그쵸? 예, 명절 때는 한 주 쉬었다가 그 다음 주에 이제 네 번째 수업 때는 이미저리에 대해서, 이미저리라는 것은 제가 영미시에 강의할 때 얘기했지만 이미지를 사용하는 방법을 이미저리라고 그런단 말이죠. 이미지는 시각적 이미지, 청각적 이미지, 촉각적 이미지 이런 거잖아요. 예. 그거를 다룬 시들을 한번 볼 거예요. 상상, 심상, 마음에 떠오르는 상상이 상이거든요. 심상, 이미지라는 게. 왜? 실제로 보지 않았는데 본 것처럼 내 마음속에 떠오른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일종의 비유잖아요. 그 다음 어쩌면 또 이제 임용과 가장 직결적인 이제 챕터가 될 텐데 figurative language, 그 중에서 figures of language에 대해서 한번 쭉 볼 거예요. 비유법들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는 이제 시의 어떤 의미와 시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아이디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떤 소리가 왜 이 음절에 있는 단어도 쓰일 수 있는데 왜 똑같은 비슷한 의미를 가진 삼음절 단어로 썼을까? 시는 한 단어 한 단어 작가가 진짜 한 땀 한 땀 고민하면서 쓰는 거잖아요. 그 이유를 한번 보겠다라는 거고, 이제 마지막 주에는 이제 그런 거를 총결산해서 모든 배웠던 그런 테크닉들을 결산해서 좀 더
작품들을 이렇게 보는 것으로서 하다 보면 아마 되게 짧잖아요. 학교 다닐 때 보면 시 하나 가지고도 한 학기를 가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뭐 17세기 영미시 해가지고 한 학기, 18세기 영미시 한 학기, 19세기 낭만주의 완 한 학기, 투 2학기, 20세기 한 학기 이렇게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어쨌건 뭐 2개월이라는 8번이라는 과정 속에서 쫙 녹여내려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집중력. 하나를 배웠을 때 열로 응용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한 거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작품 공부한다고 임용고사에 나올 리는 없다. 나오면 좋지만. 알았죠? 전제를 가는. 근데 왜 앉아 있느냐? 왜 공부를 하느냐? 아, 이 작품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읽는 법, 감상하는 법, 내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했는데 그거를 맞춰보는 거죠. 항상 공부할 때 답답한 건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누가 잘하는 사람이 너 맞았어, 틀렸어 이렇게 해주면 좋거든. 근데 없어. 다 비슷해. 그게 고민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는 거예요. 읽어보는 거. 물론 문학이라는 게, 시라는 게 쉽게 읽혀지지 않죠. 일반 영어와는 달리. 그래서 제가 일반 영어 수업할 때는 무조건 예습이 전제가 되고, 그걸 내가 단어를 가르쳐 주려고 강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저랑 이제 맞춰봅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 문학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복습이에요. 복습의 요령은 뭐냐면 1번 모방하는 거예요. 그럼 누굴 모방하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강의 듣고 나면 누굴 모방해야 돼? 나 저를 모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했다가 농담하는 거든 뭐 농담처럼 보이는 거라 다 적어놨다가 오케이, 자 집에 가선 토마스 일로 와봐, 오늘 작품 좀 보자 하고서 설명을 해야 돼요. 눈으로 계속 인풋하는 거 해봤자 시험 점수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떠들어야 돼요. 안 나오면 모르는 거거든. 제가 말씀드렸죠. 남들보다 조금 잘해가지고 합격하는 거 아니라고. 그쵸? 100명 중에 5명, 50명 중에 1명만이 합격이야. 맞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장들 좀 하시고, 일단은 모방을 하시고, 그다음 두 번째는 계속 반복이죠. 뭐 반복을 하다 보면 몸에 배요. 배다 보면 모르는 작품이 나오더라도 예전에 했던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겠다라고 감이 생겨버린다고. 감. 그게 우리가 조금 유식하게 말하면 문학적 소양이라고 그러지. 그쵸? 그게 쉽게 생기지는 않거든요. 자, 어쨌건 이 2달이, 뭐 2달이지만 7번의 과정이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좀 유익한 시간이 되는 것은 제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능력에 달려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럼 오늘 수업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